한국군이 위성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탑재할 수 있는 3만 톤급 경항모 건조 사업에도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강해지고 있다. 진보 정권하의 한국이 왜 군사력 증강에 매달리는가라는 의문으로 일본의 정치 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네기시 히로시라는 일본의 정치 전문가는 1992년부터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사에 입사해 정치를 중심으로 총리관제 자민당, 외무성, 부대장성 등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서울 주재, 15년부터 18년 3월까지는 서울 지국장을 지냈습니다. 두 차례의 북일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취재한 경험도 있으며 현재는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그가 분석한 한국이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2022년 정부 예산과 국방 중기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방비는 21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일본의 21년도 방위비와 실제 금액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기 계획에 따라 대폭 증액을 계속하면 24년엔 60조 원을, 26년엔 70조 원을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예산 차이가 약 1.5배로 벌어질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인구 대비 약 40%, 국토의 면적 비율도 30%에 못 미쳐 한국의 기세가 현저하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5%에 이른다. 국방비가 20조 원대에 달한 것은 2005년, 이후 2011년 30조 원, 2017년엔 40조 원대로 모두 6년에 걸쳐 10조 원씩 늘려온 데 비해 50조 원대까지 절반인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7년 5월에 발족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국방비 증액에 힘을 쏟고 왔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예산안 및 중기계획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항할 전력 증강에 중점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3만 톤급 경항모의 건조를 위한 개발비를 비롯해 초소형 위성과 무인 항공기의 개발, 차세대 잠수함, 장사정포 유격 시스템 구축 등은 모두 대북 감시와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한미 두 정상이 지난 5월 한국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철폐에 합의한 것이 탄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파괴력을 크게 높인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 정부의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 구상도 있다. 현재는 군사 목적의 핵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보 정권 하에서 남북 화해의 흐름을 유지해온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3단계 방어 반격 작전이 있다. 첫째, 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 둘째, 발사된 후 공중에서 유격 미사일을 통해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셋째, 공격을 받은 후 가차없이 대량 반격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 체계에 따라 한국은 군사력을 정비해왔다. 또한 SLBM과 각종 미사일 등 파괴력이 큰 무기를 대비하여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남북 협상과 외교를 쉽게 진행한다. 전력 증강에 매진하는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의 과정이며 미국과 함께 주변 사강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중국, 일본의 견제도 된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등 한국의 진보 진영에게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쥐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미국에서의 진정한 독립의 증거가 된다고 진보 진영은 보고 있다. 20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반환은 어려워졌지만 자주국방을 최대한 추진하고 정권의 유산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함락은 국내에서도 미래의 미군 없는 한국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보수 진영은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라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자주국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도는 다를지언정 군 강화라는 벡터는 일치한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권은 군사 전문가가 적다라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전문가는 정치 이념이 선행해 중장기 전략에 따라 외교, 안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억지력 강화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대립의 최전선이 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당 경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한 것도 그 일환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과 중국의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겹친다. 일본 정부는 군사 증강 노선을 경계하는 한국까지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면 안보 위험은 훨씬 커진다. 미 행정부에서 한미일 유대와 일본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판단,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근시일 내에 탄생할 신정권에 큰 과제가 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일본 총리의 출마 선언을 한 다카이치 사네의 전 총무상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나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비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지도는 낮지만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에 도전하게 된 다카이치는 아베가 이루지 못한 안보 현안에 의욕을 드러내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에서는 극우 색채를 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일 민영방송 TV 아사히에 출연한 다카이치는 적기지를 일각이라도 빨리 무력화시키는 편이 이긴다.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전자파나 위성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부터 발사 징후가 보인 경우에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강한 전자파 등 여러 방법으로 우선 상대의 기지를 무력화한다. 한 발 늦으면 일본은 비참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보류한 적기지 공격 능력 논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자들에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방위비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는 구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총생산과 견져 생각한다면 대략 10조 엔이 된다면서 일본의 방위비가 여러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금액은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 목표치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비로 약 58조 원을 최근 요구했습니다. 아베의 지원을 받는 다카이치는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해 참배해온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는 자신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참배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달 29일 투표가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주자 3명 가운데 다카이치는 아베와 이념적 성향이 가장 유사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경우 주변 국가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로 다카이치를 꼽은 응답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만 일본을 최장 집권했던 아베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노다로와 함께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일본 차기 총리 자리는 극우들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